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5월 26일 목요일 아침에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FOMC 회의가 나와서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inviz.com에서 제공하는 그림 보죠. 좋았어요. 네, 계속 그랬잖아요. 최근에 지수는 빠져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 뭐 제약의학 바이오 섹터는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빠질만도 하지. 뭐 유가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기업들 올랐고, 그다음 많이 빠졌던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일단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이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올랐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가이던스가 떨어지면서 지금 6%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저희가 걱정했죠. 아무래도 저쪽 시장이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채굴하는 그런 것들이 뚝 떨어질 텐데,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굉장히 분위기는 오늘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피어 앤 그리드의 흐름들은 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제하고 동일하다, 별거 없고. 자,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 오늘의 한마디. 이것도 빼먹을 뻔했네. 오늘장 한마디. 시장이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 다음은. 시장이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 다음은. 네. 오늘장의 핵심은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던 증시가 생각한 수준의 발표가 FOMC 회의록에서 발표가 되자 안심 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거는 S&P 500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되는 시장이죠. 중심축 시장인데 S&P 500 지수 차트 흐름을 살펴보죠. 네, 보시면 발표한 이후로 5장으로 갈수록 점점 올랐어요. 그러다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숨고르기를 좀 했는데, 발표하기 전까지도 그냥 그랬는데,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대부분 안심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FOMC 회의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금리 시장, 채권 시장마저도 안심이 됐어요. 전일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금리가 크게 만약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금리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자,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2.751입니다. 어제는 2.754,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2년물은 약간 올랐어요. 2.480에서 2.50으로. 요즘에는 네, 2년물은 그냥 그렇고요. 30년물은 2.975에 어제도 2.97이었고 거의 비슷하고요. 5년물이 2.725인데 어제 2.742였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좀 떨어진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조금 신기해요. 저는 이게. 자, 어제 전체 시장 실적에서 되게 눈에 띄는 대목은 뭐냐면 소비재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상승주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딕 스포츠 굿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이제 스포츠 용품 판매하는 소비재 업체인데요. 주가가 9%나 올랐어요. 장중에는 하락을 했었다가. 갭도 12.46%나 올랐고요. 베스트바이도 8.9% 올랐고, 네, 베스 앤 바디워스도 8.7% 올랐습니다. 준비료는 이번에도 8.4% 올랐고, 도큐사인 8.3% 이렇게 오르는데요. 소비재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빅테크도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소비재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 자, 이거 스포츠 용품, 옷 이런 거, 그다음에 소매업체 이런 거잖아요. 갭, 베스트바이, 베스트 바디웍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윗돌았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조금 크게 오르는 주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건설업체 톨브라더스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보다 좋다고 하면서 8% 올랐고요. 또 익스프레스라는 의류업체도 있죠. 여기도 매출 전망치 상향에 6%나 올랐습니다. 야, 소매 업체들이 되게 좋았네. 이게 조금 오늘 장에서 주식 흐름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가죠.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가 무난하게 진행되면 국채 위주 소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MBS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마가 뭐냐면 연준 공개시장 계정을 소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국채 중심으로 우리 자산을 가져가자. 자산 한쪽 주머니에는 채권이 있고 한쪽 주머니에 현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권 주머니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상한 불순물들이 있어. MBS 부동산 같은 거. 야, 우리는 순수한 국채주의자인데 왜 MBS가 있니? 그래서 주식 부동산 시장이 망할까봐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망하기는커녕 너무 부모이 됐죠. 과열이 됐죠. 자, 그래서 MBS를 털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S 매각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는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몇몇 구성원들이 했고요. 고용과 물가, 기타 다른 요인들의 흐름에 따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기준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후 통화정책 스탠스를 조속히 중립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그동안에 했던 행위, 연준의 태도는 수요를 작사를 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건가 어떨 건가 하는 시장의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연준 지들이 실수한 걸 갖고 왜 XX야? XX들이야. 이런 느낌을 시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상황들이 오고 나면 통화정책 스탠스를 조속히 중립으로 전환시킨다. 이건 뭐냐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거와 비슷하죠. 예를 들어 3.5%까지 빨리 해서 일단 죽여놓고 인플레이션을 거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죽으면 그때 다시 2.5%, 2% 중립금리로 내려줄게.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을 안심하게 한 대목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두 차례에서 회의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최근 1년의 소통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전망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연준 인사들이 그동안 꾸준히 발언하고 연설하고 인터뷰하고 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의도됐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에 우리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식시장 하락은 연준이 일정 부분 바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죠. 도대체 어디까지 바랄 것이냐. 이것도 있는데. 자, 현재보다는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신속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기의 흐름과 리스크에 따라 긴축 정도의 조절이 적절할 것이다. 뭔가 핸들링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강력한 고용 환경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몇몇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통화 정책 관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물가 전망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회의록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분기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했지만 가계 소비, 고정 자본 투자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조금 쿨다운했지만 그야말로 쿨다운이지 훼손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이죠. 자, 2022년 총 생산량은 2021년 대비 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장기 성장률에 가깝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수요 공급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것이다. 되게 안심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22년은 21년보다 더 좋아. 총생산이 좋고 성장률도
괜찮아. 우리가 하고 싶은 성장률을 한 것이고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국채금리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은 가계대출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관련이 있음. 몇몇 구성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와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노동 공급을 억제했던 코로나 관련 요인들이 핵심 연령층에서 더욱 완화될 근거가 있음. 자, 노동 공급 타이트했던 게 이제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타이트한 노동시장 임금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그러나 더 많은 구성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기업이 임금과 생산,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 중이다. 이 부분이 되게 오늘 저 앞서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의류업체들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 조금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연준의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기업이 임금과 생산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 중이다. 가격 올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올리고 있다. 가격 올려서 반영시키고 있다. 네. 이러면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도 겁 안 나지. 인플레이션이 겁이 납니까? 인플레이션인데 가격을 못 올릴까봐 겁이 나는 거지. 자기 원가는 올랐는데 반영을 못 시켜. 그게 겁나는 거죠. 한국에서도 보셨잖아요.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가 테마처럼 올랐잖아요. 이 음식료 섹터 쪽에서, 그쵸? 뭐 사료주들은 뭐 과하게 올랐었고, 네. 그래서 근데 미국 기업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들이 오늘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네. 그 다음에 다수의 구성원들이 최근 데이터가 물가 압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물가 압력은 상승 중이며 인플레이션이 최고초에 달했다고 확신하기엔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 같긴 한데 고원 상태에서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빨리 얘기하지 말자라는 분위기였고요. 일부 소수의 구성원들은 높은 물가는 장기 기대 인플레가 안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는 매우 견조하고 노동시장은 극도로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도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이 거의 결론 같아요. 이 마지막에 드렸던 말. 미국 경제는 매우 견조하고 노동시장은 극도로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도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걸 막고 인플레이션 높은 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당연히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생각한 건 뭐냐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인플레이션 공급적 측면에서의 문제에 연준 손아귀 벗어나 있으니까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면 스태글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국 경제는 매우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바로 이 부분이 연준의 믿을 대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그토록 계속해서 어렵지만 연착 요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데이터 디펜던시 기준으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연준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이해되는 대목들이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거가 핵심이냐면 가시적인 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 금리 50bp 두 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또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또 얘들 미친 척 하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고민들을 오늘 내려줬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그 고민들을 내려줬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시장이 안심 랠리를 뽑았다. 그리고 소비재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연준 그 회의록에 보니까 기업들은 가격 정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구재 4월 수주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2억 달러, 0.4% 증가한 2,653억 달러 나왔고요. 예상치는 0.7% 상승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는 101만 배럴 줄어든 4억 1,980만 배럴. 예상보다 조금 더 줄었어요. 예상은 60만 배럴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라가르트 총재가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라가르트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오늘 달러화가 강세를 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현재 물가 상승세는 공급 측면에서 촉진되고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계속했죠. 이제 수요는 금리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연질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근데 라가르트 총재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재 물가 상승세는 공급 측면에서 촉진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는 여전히 잘 중심이 잡혀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은 수요 급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쪽 궤적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겠지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이게 지금 연준 라가르트 총재 정확히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니까 수요라는 거는 금리 인상하는 순간 그냥 잡힐 수 있어. 근데 지금 의외게 터졌고, 아니 이게 전쟁과 지금 셧다운, 중국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은 곧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안 끝나고 있는 거죠. 루블가 강세되고 가스값 강세되는 거 보니까 이거 시간 더 끌겠는데, 이거 미치겠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가스값이 9달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점이 7달러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몇 년 내 지금 최고치예요. 가스값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급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이것만 해결되면 오히려 연준 인사들, 특별히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트 총재는 뭘 걱정할까요? 유럽이 그동안에 왔던 길, 디플레. 그러니까 금리 세게 올렸다 수요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사라지는 순간 또다시 디플레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을 이 글에서 조금 읽을 수 있어서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낫다, 디플레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라는 중앙은행의 어떤 태도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 미국은 유럽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임금, 특별히 트럼프 이후에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면서 노동 공급이 적은 거예요. 노동 공급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직장으로 가려고 막 450만 명씩 간두고 막 이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는 잡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거보다 유럽은 좀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연준이 왜 이렇게 금리를 늦게 올렸을까 하는 것도 좀 읽어볼 수 있는, 라가르트 총재의 말에서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세게 올리는 연준의 태도는 우리 경기는 굉장히 강하고 버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기가 강하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좀 잡더라도 연착륙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연준 생각의 일부 끝자락에는 이런 생각도 있죠. 공급 쪽 적체로 인한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자신은 없는데 뭐 계속 가겠어? 하는 그런 느낌이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게 이제 연준의 태도 같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연준 회의록을 중심으로 지금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한번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지 않고요. 녹화로 할 텐데 그쪽에 인터넷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이라서, 서울하고 달라서. 그래서 조금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긴 할 건데 시간이 정확하게 7시 30분에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어제하고 또 반대야. 한 0.5% 정도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봐야 알고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악재예요. 이 부분은. 기술주들이 다른 것도 또 우당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장 오늘에 대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오를 거야. 이거 이제 연속 상승이니까 우리 엄청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러나 엔비디아 것만 잘 넘어가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이렇게 작은 랠리라도 한번 올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씀 정도까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